감히 대위 나부랭이 주제에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어! 육군 소령의 오만함이 제 뺨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화려한 조명 아래 현역 장성들이 가득한 진급 축하 현장이었죠. 저는 정복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부당하게 전역한 초라한 대위라는 이유만으로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군 조직의 명예를 더럽힌 벌레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잔인한 모욕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먹으로 참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권력이 제 모든 것을 짓밟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것은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 그리고 그 시계에는 이 거대한 군납 비리 카르텔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비밀 계약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찌그러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저를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이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저는 육군 정비장교 대위로 복무하다 부당한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전역한 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고독한 의지로 군납 관련 스타트업 온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낡은 장비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둔탁한 장비 소리와 함께 공간을 채우는 기름 냄새는 군 복무 시절 저의 순수한 열정을 떠올리게 하는 유일한 위로였죠. 20살에 부모님을 잃은 저는 군 장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 내에서도 저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돈도 배경도 없는 저에게 사람들은 쉽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전역 직전 겪었던 부당한 장비 비리 내부 고발 사건 이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스스로 주변에 높은 벽을 쌓았고 타인의 친절마저도 의심하는 극한의 경계심으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 온기 솔루션은 외부의 비열한 시선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저의 사업 파트너 중에는 최민준 씨가 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뛰어난 스타트업 개발자로 저희의 기술 구현을 담당하고 있죠. 그는 이성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저의 억울함과 사정을 알고 있기에 늘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만은 제 속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오늘 시스템 효율이 특히 좋네요, 지한 씨. 당신의 기술력은 늘 최고죠. 그런데도 군 조직은 왜 당신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씁쓸합니다. 민준 씨가 사무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사려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 씨. 하지만 군 조직은 겉모습과 계급장만 보려 하니까요. 성공과 명예라는 껍데기만 쫓다가 정작 그 안에 있는 진짜 가치를 놓치고 산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 같은 대위 나부랭이의 양심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겉모습만 본다. 이 문구가 제 뇌리에 깊숙이 박히며 저를 전역으로 내몰았던 부당한 징계위원회의 잔인한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당시 저는 내부 고발을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누명이 씌워졌죠. 저의 상사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 대신 겨우 대위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라는 차갑고 잔인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저의 낮은 계급과 배경을 향한 노골적인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직함과 순수한 열정마저 멋대로 재단했죠. 저는 그때 느꼈던 뼈아픈 굴욕감과 분노가 다시금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한 씨,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밤샘 작업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상처와 복수심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후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의 유품이자 제가 군 복무 시절까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고 바늘은 제가 부당한 사건으로 전역을 결심한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에 쥐는 순간 부모님의 차가운 손길과 저의 억울함이 느껴지는 듯한 강한 고독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시계 뒷면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알 수 없는 숫자들의 배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의 부당한 전역은 정말 단순한 내부 갈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잔인한 시선들 뒤에 저를 짓밟으려 했던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이상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속에서 숨어 지낼 수 없다는 모순적인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작은 시계가 제 삶에 거대한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예감했거든요. 저는 복수를 향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해 군 관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에 새겨진 숫자들은 저의 마음을 끊임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군 관련 서류와 부모님의 유품들을 뒤져보았지만 그 숫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당한 전역과 사건의 배후에 있던 상사들의 차가운 멸시를 떠올려 보면 이 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닌 군납 비리의 핵심 단서일 것이라는 모순적인 확신이 더욱 강해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한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회중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성적인 판단이 절실했습니다. 민준 씨, 이 숫자들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저는 자꾸만 이것이 저를 전역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목소리는 불안감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평소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 배열이 일정하지 않네요. 하지만 단순히 장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암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군납 계약서의 고유 번호일 수도 있겠죠.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사실만을 봐야 합니다. 지한 씨. 저는 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부당한 전역의 전말과 그 후 제가 겪어야 했던 군 조직의 멸시와 굴욕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주었습니다. 지한 씨의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IT 쪽 일을 하니까 자료 분석에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숫자를 해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민준 씨는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와 든든함은 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저는 낯선 사건에 발을 들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 오후 제 사무실에 저는 다시 한번 큰 굴욕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저녁 전 저의 대학 동기였던 한수진이 찾아온 것이죠. 그녀는 아버지의 배경 덕분에 현역 소령으로 복무하고 있었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제 작은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 이지한 대위 나부랭이. 내가 진짜 여기서 이런 군납 스타트업을 하는구나. 하긴 내가 전역하고 뭘 하겠니? 수진 소령은 제 사무실을 마치 고물상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저의 낮은 계급과 전역이라는 사실을 향한 극도의 멸시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소령님, 저는 제 기술력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당신처럼 아버지 배경 뒤에 숨어 살지는 않아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짓밟혔지만 저는 겉으로는 굴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진 소령은 제 말에 더욱 분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내 기술력? 이 작은 회사가 내 기술력의 전부니? 나는 곧 박도영 소장님의 아들과 결혼해. 너는 평생 상상도 못할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될 거라는 말이야. 그런데 너는 아직도 부당한 전역에 매여서 억울함 같은 거나 풀려고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녀는 저를 향해 마치 독을 뿜는 듯한 비웃음을 던지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수진 소령의 오만함과 멸시는 제 내면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초라한 대위 나부랭이로 찌그러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굴욕감은 저에게 거대한 복수심을 품게 했고 저를 전역으로 내몰았던 군 조직의 진실을 파헤쳐 저를 무시한 세상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시계의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개발자 실력을 발휘하여 여러 군납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분석했고 마침내 그 숫자들이 대형 방산업체인 청룡방산의 비공개 계약 문서 번호를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이름은 전직 육군 소장이었던 박도영이었습니다. 수진 소령이 언급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 작은 회중시계가 저의 부당한 전역과 그리고 이 거대 방산업체의 비리 그리고 군 조직 내의 권력과 얽혀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과 동시에 복수를 향한 모순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 놓인 문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닌 거대한 군납 비리와 권력, 카르텔에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전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멈출 수 없는 용암처럼 제 심장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분석 결과는 저의 모든 불안감을 분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룡방산의 박도영 소장 출신 대표. 그는 군 복무 시절부터 진급과 명예에 집착하며 성공 신화로 불렸지만 그 이면에는 저의 전역과 관련된 교활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하려 했던 부대 장비, 비리가 박도영 대표가 관련된 거대 군납 사업과 직접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맞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의 억울한 전역과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멸시를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박도영 대표를 만나서 그 비공개 계약 문서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지한 씨, 박도영 대표는 단순히 전역 장성이 아닙니다. 그는 냉혹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진급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격렬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는 저를 지켜주려는 듯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저의 장교로서의 양심에 또 한 번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결국 저의 고독한 결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는 청룡방산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박도영 대표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박도영 대표가 참석하는 한 국방 관련 포럼에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장식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고위 장성과 방산업체 관계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초라한 대위 출신 복수자의 눈빛으로 박도영 대표를 찾아 헤맸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연단에서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박도영 대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환대를 받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명예를 쥔 자의 오만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앞에 다시 한수진 소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박도영 대표의 아들인 현역 소령 태준과 함께였습니다. 수진 소령은 이전보다 더욱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태준 소령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승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이지연. 내가 여기까지 왔니? 이런 국방 포럼은 내가 올 레벨이 아닐 텐데. 대위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수진 소령은 노골적으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저는 수진 소령의 조롱을 무시하고 박도영 대표에게 다가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장교로서의 마지막 용기를 내어 그를 호명했습니다. 박도영 대표님, 저는 이지안입니다. 당신이 관련된 군납 비리 비공개 계약 문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도영 대표는 저를 낯선 존재 보듯 마치 오물을 피하듯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젊은 아가씨는 누군가? 수진 소령의 친구인가 보군.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자네 같은 전역 대위 나부랭이와 이야기를 나눌 만큼 한가한 사람은 아닐세만.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 문서, 당신이 아들 태준 소령의 진급을 위해 그리고 저의 억울한 전역을 위해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임을 알고 있습니다. 박도영 대표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되찾고 더욱 교활하고 냉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진 소령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소령, 군 조직에는 거짓말과 헛소문이 많지. 젊은 아가씨가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군. 군의 진실은 힘있는 장성이 만드는 법이야. 없는 이야기를 만들지 말고 조용히 내 자리로 돌아가. 대위 나부랭이 주제의 말이야.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저를 향한 명확한 사리를 담은 경고이자 제 군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잔인한 모욕이었습니다. 수진 소령은 박도영 대표의 말에 만족스러운 듯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이기적인 태도 앞에서 저의 부당한 전역이 그들의 진급과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도영의 오만함이
제가 믿어왔던 장교의 명예라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듯 했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극한의 모욕은 저에게 복수를 향한 마지막 결단을 부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긴장감은 제가 행동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박도영 대표와의 정면 접촉은 저에게 군인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위 나부랭이 주제에 그가 던진 그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는 제가 군 복무 시절부터 지켜온 모든 명예와 노력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은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군 조직 내에 정의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영은 저를 완전히 짓밟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교활한 악역이었습니다. 저와의 충돌 직후 그는 그의 막강한 군맥과 자본의 힘을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제가 군납 비리에 앙심을 품은 불순한 전역 장교로 매도되었습니다. 제 스타트업 옹기 솔루션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가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력층에 대항하는 초라한 대위 출신이라는 자극적인 피해자 프레임에만 열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박도영의 압력으로 국방부 감사관실과 경찰이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군납법 위반 및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제 회사에 강제 압수수색 및 사업 정지 명령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냉혹했습니다. 이지한 씨, 공무 집행 중이니 협조 바랍니다. 당신의 회사는 오늘부로 사업 정지입니다. 당신의 사업 아이템은 군 기밀 유출로 의심됩니다. 냉정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바친 회사예요. 제 기술력은 정당합니다.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목이 터져라 절규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듯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도영의 이름 앞에서는 법도 군의 명예도 무력했습니다. 감사관들과 경찰들은 제 사무실의 모든 장비와 서류를 무자비하게 뒤엎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쌓아온 모든 지식과 노력의 결과물,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부당한 전역을 당했을 때처럼 또다시 저의 가장 소중한 꿈마저 잃어버리는 극한의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 속에서 주저앉아 파편들 사이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한 씨, 멀리서 달려온 민준 씨가 저를 부르며 폐허가 된 사무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 보세요. 저들이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저들의 오만함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는 흐느끼며 민준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잔인하고 교활한 방식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한 씨.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히면 안 되죠. 박도영 대표의 오만함이 드디어 약점을 드러낸 것입니다. 민준 씨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는 박도영이 언론에 흘린 수많은 가짜 정보들 속에서 진짜 핵심 자료를 숨긴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한 씨, 박도영 대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보안이 가장 허술할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의 아들 태준 소령의 진급 축하 선물로 준다는 오래된 군납 물류창고 지하입니다. 그곳에 당신의 억울한 전역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태준 소령의 진급 축하연이 바로 며칠 후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저는 복수를 향한 희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이 극한의 모욕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박도영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짓밟힌 저의 명예와 진실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의 결심은 이제 끓어오르는 복수심과 함께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겪고도 장교로서의 마지막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폐허가 된 사무실 잔해 앞에 앉아 저는 흙먼지가 묻은 낡은 회중 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바늘은 제가 저녁을 결심했던 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금속의 촉감을 느끼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고독한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저의 장교 임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셨지만 저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관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시절 정직함과 군인의 명예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옹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저에게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닭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부 고발하려 했던 작은 장비 정비 비리가 박도영 소장 출신 대표의 거대한 군납 비리 카르텔과 맞물려 엄청난 이권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의 상사들은 오직 자신의 진급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저를 희생시켰고 그 대가는 저의 억울한 전역이라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징계위원회 날을 떠올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앉아 상급자들에게 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교라는 냉혹한 판결을 받았던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은 초라한 대위인 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였고 그들의 말은 저의 양심을 조롱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들의 이기심과 군 조직의 부패는 박도영이 대위 나부랭이라고 했던 오만함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군 조직의 냉혹함과 인간의 겉모습 계급장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제 눈앞에서 상징적인 이미지처럼 빠르게 교차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굴욕과 상처는 이제 저에게 강력한 복수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계급장 뒤에 숨겨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저는 그들의 오만함과 권력을 역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준 씨의 정보는 저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박도영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가장 경계심이 풀릴 수 있는 아들 진급 축하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오래된 군남 물류창고 지하에 감추어 두었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중시계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저의 복수를 향한 지도이자 단절할 수 없는 고독한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폐허 속에서 찌그러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행동을 개시할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박도영 소장의 아들 태준 소령의 진급 축하연 당일을 복수의 최후의 결전일로 정했습니다. 축하연은 박도영 일가의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무대였고 그 순간이 박도영이
가장 자신의 경계를 풀 결정적인 순간일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는 태준 소령의 진급 축하 선물로 주어졌다는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군납 물류창고 지하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창고의 보안은 예상대로 매우 철저했습니다. 민준 씨의 해킹 실력만으로는 완벽한 잠입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배신감 속 희망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수진 소령에게 마지막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진 소령은 태준 소령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 대신 깊은 불안과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섰습니다. 수진 소령님, 당신이 나를 멸시했던 것은 잊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박도영 대표님이 당신과 태준 소령을 단지 자신의 권력 승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당신의 군인의 명예가 그들의 손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원하세요? 저는 저의 억울한 전역과 박도영의 교활함이 어떻게 저의 삶과 명예를 파멸시켰는지를 피를 토하듯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지는 제 말에 오만했던 가면을 벗고 격렬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현역 소령이었지만 사실은 박도영의 압력과 아버지의 굴복 때문에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지연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 저는 제 군인의 양심을 잃을 뻔했어요. 박도영 대표님은 아들인 태준 소령마저도 자신의 권력 연장을 위한 장식품으로 취급해요. 당신의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그의 비정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오만함에 복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지는 진심 어린 배신감을 토로하며 저에게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의 재발견을 보았습니다. 수지는 저에게 물류창고 지하 비밀 공간의 보안 시스템 정보와 박도영이 중요 자료를 숨기는 방식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이 오만하고 부패한 군맥을 무너뜨리는 군인의 명예를 향한 서사입니다. 제가 도울게요. 저도 해방되고 싶어요. 수진의 용기 있는 태도, 변화와 협력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복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이제 군인의 명예를 되찾는 숭고한 투쟁으로 방향을 재배치했습니다. 이 모든 협력은 초반에 심어둔 단서회 중시계와 연결되어 억지 반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축하연 당일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수진이 알려준 보안 정보를 이용해 물류창고로 향했습니다. 박도영 대표는 지금쯤 축하 현장에서 수많은 축하를 받으며 자신의 오만함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저 같은 전역 대위 출신이 감히 자신의 성역에 침범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민준 씨는 차분하게 보안 시스템을 해제했습니다. 이제 저희 앞에는 박도영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는 물류창고 지하로 가는 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숨을 멈추고 제 삶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적의 반격 여지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저희를 짓눌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수진 소령의 도움으로 군남 물류창고 지하 비밀 공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견고한 금속으로 된 금고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미세한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능숙하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종이 서류철과 디지털 음성 파일이 담긴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은 저의 억울한 전역과 관련된 군납비리 계약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는 박도영 대표가 아들 태준 소령의 진급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방산업체 이익을 위해 부대 장비 비리를 조작하고 저의 내부 고발을 묵살하도록 군 상급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박도영 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비리를 조작하고 저를 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교로 몰아은폐하도록 지시하는 섬뜩한 녹취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한 대위 징계위원회에 넘겨서 깔끔하게 처리해. 대위 나부랭이가 뭘 한다고. 내 아들 진급에 방해만 될 뿐이지. 박도영의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사리가 담긴 목소리가 녹취록에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저의 군인의 명예를 되찾을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복수심과 안도감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증거를 확보하고 축하 현장으로 급히 향하는 바로 그때 축하 현장에서는 극적인 카타르시스가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부였던 수진 소령이 예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박도영 대표 앞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도영 소장님께서 행하신 모든 군납비리 그리고 이지한 대위의 억울한 전역을 조작한 모든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하고 힘이 있었고 그 외침은 축하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했던 축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언론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생중계했습니다. 박도영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수진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장성들이 수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축하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박도영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여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확보한 증거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박도영 대표님, 당신이 진급과 명예를 위해 덮으려 했던 모든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결국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박도영은 증거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패배와 절망감,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찬 초라한 한 인간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극한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확보한 문서와 녹취록을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진 소령의 용기 있는 증언과 저의 결정적 증거로 인해 박도영 대표와 그의 아들 태준 소령은 현장에서 군 검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의 억울한 전역과 군인의 명예는 진실이 밝혀졌고 박도영의 오만했던 권력 카르텔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박도영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거대한 군 조직 내에서 정의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지만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수진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후일담을 남기며 제 삶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도영 대표와 그의 아들 태준 소령은 군납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모든 것을 박살내버렸죠.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제 스타트업 옹기 솔루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의 억울한 전역이 밝혀지면서 저는 군, 검찰로부터 명예복권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전보다 훨씬 크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옹기 솔루션이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의 삶의 상처가 치유되고 정직함과 명예가 피어나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저의 연인이자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어둠과 불안감을 이해해주고 저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지한 씨, 이제는 계급장 뒤에 숨은 권력에 굴복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혀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어떤 장성보다 값진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소령은 태준 소령과의 파혼 후 군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얻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계급장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저희는 이제 진정한 동료 의식을 갖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계급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짓눌렀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닌 마음의 용기와 정직함에서 온다. 저는 그날 박도영 대표의 오만함과 멸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저에게 진실과 행복, 그리고 성숙한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삶은 비로소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도 저렇게 새 출발하고 싶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겉모습과 계급에 속지 않고 마음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용기를 주기를 바라며 저는 제 작은 회사 옹기 솔루션에서 오늘도 정직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겉모습과 권력만 보는 세상에 제가 진정한 군인의 명예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삶은 다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